정보 경험은 인공 경험하고 달리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만드는 것이고, 프로그램과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이제 인탄저블하기 때문에 정보를 시각화하거나 물리적 세계의 이제 메타포를 빌려오는 유사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이냐라고 보기에 경험이 가지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시각으로 다른 감각들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사 경험도 몰입도가 높죠. 그래서 경험의 한 양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또 이제 정보 시스템하고 이런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강한 몰입 경험을 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뭐 그래픽이 좋은 게임도 경험을 주지만, 뭐 모바일 폰에서 돌아다니는 그 작은 게임들 이런 것도 잠깐 들어가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들어가서 잠시나마 이제 그 게임 세계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면 하나의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파생된 어떤 우리의 절차적 양식을 우리가 실행한다는 측면에서도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초기에 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 시절에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았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게시판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마치 요즘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한다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쇼핑하는 것도 분명히 새로운 경험이야. 그죠?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눈으로 본 다음에 해시태그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찾아가서 링크를 통해서 산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하는 것하고는 이제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웹이나 GUI 경험도 우리가 출근을 하면 컴퓨터를 켜고 우리는 웹의 세계에서 이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세계에서 객체들을 누비면서 일종의 게임하듯이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에요. 예. 그리고 그 경험은 굉장히 글로벌리 통일돼 있어서 그것이 뭐 아시아가 되든 유럽이 되든 아프리카가 되든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죠. 정보 경험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경험 기반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보 경험은 인공 경험하고 달리 경험 구축물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정보 또는 이제 그래픽 혹은 절차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경험이란 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사용자 경험이란 말을 쓰죠. 그 사용자 경험의 대가인 돈 너만이 애플을 추측해서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컴퓨터라는 거는 아주 메인 서버 뭐 이런 컴퓨터를 터미널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컴퓨터 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모니터에다 TV에다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일단은 뭐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로 커맨드 라인이 이제 뜨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들을 뭐 프린트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매니악들도 이제 모여가지고 홈브루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들으면서 컴퓨터를 썼던 시절입니다. 그 돈너만이 이런 PC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를 둘러싼 전 과정을 살펴보고 거기 이제 경험이란 단어를 코이닝했어요. 그게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의 초기 버전을 보면은 제품의 패키징, 설명서, 그 다음에 컴퓨터 처음 켰을 때 웰컴 로고 뜨는 것, 사운드,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GUI 기반의 그래픽 인터페이스죠.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소프트웨어 현실의 경험을 빌려와서 친근함과 직관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픽 요소들을 처음부터 많이
넣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GUI 이전에도 아주 초기 컴퓨팅부터 시각적인 큐를 많이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회로 설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실로스코프 같은 형태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객체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PC에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죠. 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용자가은 웹의 시대에 이제 진일보를 합니다. 왜 이제 진일보를 하고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웹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는 하이퍼카드 경험이에요. 링크를 누르면은 특정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홈으로 돌아오거나 이걸로 모든 거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를 만들기는 되게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어떤 설명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소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를 담거나 이러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기본적인 인터랙션 방법들이 똑같기 때문에 경험이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엔지니어들이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쇼핑은 쇼핑답게, 뉴스는 뉴스답게, 검색은 검색답게 그렇게 차별화된 이제 화면과 절차를 만듭니다. 고유한 절차를 만들어요. 경험의 차별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의 경험을 빌려와서 어렵지 않게 만들려고 경험을 빌려오는데 사용자 경험이란 말이 쓰여요. 하지만 웹 시대에는 경험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자기 도메인만의 경험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이 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용자 경험은 이제 정보 경험을 더 친숙하게 나긋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 경험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하나는 이제 도메인별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횡으로의 접근인데 뭐 우리가 쓰는 앱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메일, 뭐 아니면은 뉴스, 뭐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것들. 그 각각이 하나씩의 다 경험의 양식,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진 앱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기존 양식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정보 경험 숙지한 것처럼 각각의 마일스톤별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 요소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그 경험 요소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와 기술 간의 어찌 보면 타협점 그 모양이 그 마일스톤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는 이제 정보 경험 영역에서 이제 변화를 보면은 고전적으로는 음악 듣기라는 건 레코드나 CD를 사왔다가 이제 오디오 기기에 올려놓고 음원을 방 안에 채우는 것, 그러면서 듣는 것, 그런 거죠.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집에 있는 어떤 뭐 티박스에서 티백을 꺼내가지고 뭐 우려내서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향초를 꺼내서 향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물리적 디바이스를 쓰는 경험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음악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정보화 이후에 PC에서 CD를 리핑할 수 있게 됐죠. 음원을 뽑아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돼서 이제 소리바다나 냅스터 같은 음원 공유 사이트들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어떻게 바뀌었냐? P2P에서 음원 찾기. 지금 여러분들이 토렌트를 통해서 영화 찾는 거하고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찾는 것, 인스타그램에서 물건 찾는 것,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명료한 캐탈로그가 없는 데서 검색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는 그 경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원을 다운로드 하면은 그걸 갖다가 MP3에다 옮겨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존에
파일 폴더 다루는 그 경험, 즉 그냥 윈도우 OS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MP3 플레이어에다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는 그냥 보통 CD 플레이어 같이 뭐 이렇게 곡을 스킵하거나 포워드하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찾는 거죠. 그런 경험들로 컨비네이션으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애플이 아이튠즈와 아이파드를 소개하면서 음악 듣기 경험이 아주 진일보합니다. 일단은 음원을 파는 백화점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음원들을 다 입점을 시키고 그러고 되게 찾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클릭해서 사면 물론 돈이 들어서 문제지만 그러면은 부지불식간에 내 아이파드에 싱크가 돼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기반의 아이파드는 1000곡 이상이 보통 들어가는데 1000곡 이상을 위계적인 정보 구조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플에서 그 스크롤 휠 만든 이유는 이게 리니어하고 샬로우 뎁스의 그러니까 원 뎁스 밑에 모든 것이 다 깔려 있는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제 뭐 천천히 가거나 빨리 돌리면 가속이 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UX적인 혁신이죠. 이 위의 정보 경험, 그러니까 리핑을 하고서 어둠의 경로로 듣고 뭐 이런 것들은 기존 경험의 이제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경험 간의 단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거리가 먼 징검다리도 존재하고 어떤 부분은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제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뭐 이 이후에도 뭐 스트링 서비스나 뭐 이제 그 이런 걸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음원 스트리밍이 이제 보편화돼요. 그러면은 이제 음악 듣기 경험이 또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흥미로운 점은 내가 음원을 저장하지 않는다도 있지만 사실은 정액제예요. 넷플릭스도 정액제고 뭐 이 음원도 정액제들이 많잖아요. 이 정액제는 마치 뷔페 식당에 들어간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팔거리에 모든 것이 다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이제 위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 조사에 의하면 정액제에서 사람들은 음악을 더 못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뭐 핫백에 의존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자기의 취향을 빌드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게이지가 더 되고 관여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테이스트를 빌딩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제시되는 방식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음원을 갖다가 어떤 스테이션 혹은 어떤 큐레이션 그거를 클릭하고서 그냥 뒤에 거를 쫙 따라 듣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우 인게이지하게 음악 듣는 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동 주크박스 경험이라고 내가 썼는데 그렇습니다. 또 정보 경험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은 정보의 내재적인 토폴로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게시판과 이메일 리스팅의 이제 차이를 썼는데 이쪽이 게시판의 토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서버가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나오는 식이고 메일링 리스트는 메일을 뿌리면 이제 모두에게 가고 이거의 끝에다가 또 꼬리를 물고서 또 계속 돌고 이런 거죠. 어, 댓글, 라이크, 그 다음에 뭐 이런 RSS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이쪽 이제 푸시 쪽의 경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종류의 경험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정보 경험은 오프라인 경험을 베끼는 방식에서 시작되지만 이게 이제 재매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 생기고 사용자 경험 엔지니어들이 이것들을 더 부드럽게, 심리스하게 혹은 고유의 성격이 남도록
만든다. 뭐 그게 이제 정보 경험의 특징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시각적인 자료를 한번 정보 경험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경험. 이 애니메이션 본 사람 있어요? 서머 월스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제 특정 방식을 통해서 정보의 세계로 훅 들어갔는데 그 전이 되는 시퀀스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자, 정보 경험은 인공 경험과 달리 경험 구축물이 정보로 구성된 경험입니다. 정보 경험은 왜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왔느냐? 일단 컴퓨터 때문에 시작이 됐겠죠. 컴퓨터를 과거에는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썼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메타포나 이 경험적인 모티브를 사용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작용이 이제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GUI는 사실 이제 정보 경험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포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GUI는 그냥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고, 이 메타포를 가져온다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뉴인한 정보 경험이 생겨요. 하이퍼텍스트 경험은 사실 오프라인에는 없어요. 축지법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이퍼 경험이 지극히 온라인 경험 혹은 정보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엑셀 같은 거를 쓸 때 느끼는 어떤 이메일, 그리고 P2P 경험도 오프라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뉴인한 정보 경험이 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UX는 카탈로그에서 이제 여기 보면 경험을 처음에 보완했다고 그러는데 UX는 카탈로그나 일반적인 시퀀스에다가 경험을 자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은 쇼핑답게, 뭐 사진은 사진답게, 뭐 이렇게 이제 변환시키는 거를 UX 그 사용자 경험 엔지니어들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오토 경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주는 경험은 어때요? 훨씬 작은 화면에 좀 깝깝한 경험이죠. 하지만 손끝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1cm의 그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 요소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GPS가 달려있고 또 센서가 달려있다는 게 좀 달라요. PC하고. 그래서 그게 뭐 만복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이제 경험 요소들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벌어지는 오토 경험,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스마트폰이나 정보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경험의 큰 틀을 이제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보 경험의 이제 마일스톤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 인터액션도 지금 굉장히 새로운 정보 경험의 분기점에 있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스크린과 모니터를 바이패스하고 말로 한다는 거는 어, 큰 의미가 있죠. 큰 UX하고 작은 UX라는 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UX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고 작은 UX는 정보의 텍타일리티, 그 쫄깃쫄깃함, 실제감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라고 구분해서 좀 봅시다. 정보 경험의 특성은 이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적이고 대리적이고 뭐 이런 그 관계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쓰레기통은 딜리트야 라든지
여기 있는 파일은 어떤 문서야. 이런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가 복수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일대일적인 관계예요. 내가 어떤 그림을 보고서 그걸 클릭했을 때 카트에 들어갈 때 한 번 누르면 한 개가 들어간다. 이런 대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사적이라는 건 이제 시각 은유나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 묘사적이고 은유적인 부분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그 대응적인 관계를 묘사하거나 시각화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적이고 독립적인 거는 이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옷 구경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물론 뭐 멀티태스킹을 하면 그런 게 섞이긴 하지만 하나의 그 쇼핑 경험은 그 안에는 쇼핑 경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뉴스 경험 안에는 그 안에 뉴스 경험밖에 없는 거지. 쇼핑과 뉴스를 섞어가지고 뭐 뉴스 쇼핑 뭐 이런 게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험에는 하나의 그 유니티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만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는 담고 있습니다. 환경적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요소로만 볼 수 없다. 이것들이 쌓여있는 이 environment가 주는 부분들이 맥락도 주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준다는 것. 네, 관계적이라는 건 뭐 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보 경험 어떻게 구성하는가? 일단은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게 영화랑 비슷해요. 약간 세계관이 있어.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그렇고 구글 뭐 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체제가 있어요. 그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 안에 어떤 물리 시스템이나 비유 시스템들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개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다. 정보 경험을 만약에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정보 경험을 기록한다는 건 정보 경험을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용자 경험.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때 이제 뭐 윈도우들을 뭐 여러 개를 깔아놓고 내가 그거를 생각을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한 것처럼 흔적들을 기반으로 볼 수가 있어요. 파일 배치, 화면 배치, 북마크, 그 다음에 뭐 페이지 스트림이라고 그러는 어떤 페이지를 흘러갔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분석의 방법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로그 기반으로 하기도 하지만 정보 경험을 이렇게 횡으로 보고 뭐 종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물리 경험이나 인공 경험과 달리 우리 뇌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게 뭐 장년층이나 어린이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기분을 일희일비하고 감정 전파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우울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 정보 경험에 중요한 거는 정보 경험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통제할 수 없는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예. 게임 중독이 생긴다거나 뭐 도박 중독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미치는 단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영향 이런 거 되게 크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조금 더 빠른 프로세스나 좋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 조금 그거 말고 이제 좀 정신세계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정보 경험이라는 거는 뭐 버추얼 경험, 사이버 경험, 뭐 인포메이션 경험, 심볼릭 경험 이런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계산기 초기 계산기나 컴퓨터에서부터
여명기, GUI, 뭐 게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많아지고 있죠. 요즘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라면은 정보기기의 가운데 태어나서 정보기기들이 아이를 키우고 정보 시스템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글자를 배울 때도 연필로 쓰기보다는 뭔가 타이핑을 하거나 이제 보이스로 인터랙션 할 거고 동영상 이런 것도 미디어로 볼 거고 자장가도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들을 테고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하면 더더군다나 이런 장치를 쓸 테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물리 세계보다 더 큰 세계의 경험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UX, 작은 UX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표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뉴얼이라는 사람이 시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수빈이 기억나니?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밴드가 뭐니? 아, 이게 소셜 밴드라고 그래. 맞아요. 두 번째 게 이제 개인적 밴드고 아래 게 이제 생리적 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분, 시, 뭐 이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고 위에는 일, 달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경험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어,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 같아.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처음은 자동차? 자동차 일단 매장에 가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 약간 능구렁이 같은 세일즈맨하고 딜을 좀 해가지고 뭐 좀 옵션을 많이 받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앞에 이제 차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고 그리고 뭐 10년 탔는데 이제 아쉽지만 폐차시켰어. 이건 아주 긴 경험이죠. 이 소셜밴드에서 벌어지는 경험은 경험 생애 혹은 경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계는 보통 시간 단위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경험 전이라고 그래요. 여정.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띠딕 하고서 차문을 열고 차에 타서 내비게이션 세팅하고 이제 출차하면서 출차해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회사 주차장 들어와서 뭐 주차하고 올라갔다. 이거는 대략 뭐 1시간 안쪽으로 벌어지는 주행 경험에 가깝죠. 이거는 이제 퍼스널한 레벨에서 벌어집니다. 운전하면서 비가 막 와. 와이퍼를 누르는데 와이퍼를 보지도 않아. 그 스틱을 대충 거기 잡아. 그 다음에 아주 직관적으로 그거를 어느 쪽으로 돌리거나 꺾거나 눌렀더니 와이퍼가 빨리 움직여.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감응형으로 빗줄기가 세지면은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핸들을 처음에 돌릴 땐 좀 무겁게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나 심리 밴드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짧은 시간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작은 UX에 가까워요. 보통 큰 UX라고 그러면은 이 정도나 이 둘인데 위쪽은 주로 경영학과에서 많이 해요. 경영학과에서 물건을 파는. 네? 이거는 아래쪽은 사용이고 위에는 구매에 관련된 거예요. 사용자 경험은 그래서 중간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작은 UX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뭐 처음에 컴퓨터는 아마 계산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산기가 어떤 경험이 있나요? 뭐 계산기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 모든 도구가 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고
경험이 없고 그냥 유즈나 활동이 있는 거지. 나는 그냥 계산기를 써. 물론 뭐 계산기가 뭐 여러분들 뭐 공대를 입학해가지고 공학 계산기를 뭐, 뭐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학교 앞에 술집에다가 맡기고 나는 술을 먹었다. 뭐 이런 건 경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쓰는 경험 자체는 뭐 사실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경험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능이나 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초기 컴퓨터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터미널 경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가 시간성을 갖는다는 측면은 좀 흥미로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산기를 누르면 바로 이제 숫자들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컴퓨터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누르면 숫자가 바뀐다. 컴퓨터가 느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보통 우리가 렉 걸린다고 그러는 것처럼 눌렀는데 글자가 천천히 뜨거나 계산이 느리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컴퓨터가 더 빨라. 그래서 사람의 인풋을 기다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기다릴 거냐 아니면 컴퓨터가 기다릴 거냐 이런 것들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게 되면 일종의 소프트웨어도 경험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 시간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 그리고 이것들을 고민을 해요. 물론 뭐 빠른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인지적인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 알아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반응하거나 확인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초기 컴퓨터에 그 아까 내가 오실로스코프 같은 거로 이게 게임 만드는 테니스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 게임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이제 라이트펜으로 그림 그리기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숫자와 논리가 아닌 시각적인 인터랙션에 대한 니즈는 초기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계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각화된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를 쓰는 건데 이 문제 해결이 우리가 기하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하로 표현된 수학을 통해서 답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부류의 문제들은 시각적으로 표현됐을 때 답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월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거를 처음에 딱 만든 사람은 아 여기에 세상을 하나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어떤 랜드스케이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맵은 그때 스티브 존슨 얘기처럼 책에 나오는 빌 미첼이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기계라기보다는 풍경에 가깝다. 그러니까 넓은 목초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뭐 말도 뛰어놀고 소도 뛰어놀고 아이들도 좀 다니고 개도 뛰어놀고 그 안에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거죠. 어, 메타포 GUI에 이제 이렇게 메타포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마 경험을 가져온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오피스도 좋고 놀이공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들을 이제 통으로 빌려오기도 하고 소꿉놀이 같죠 사실 게임 같기도 하고 일과 놀이가 섞이는 포인트가 GUI입니다. 게임 말할 것도 없죠. 어, 이 게임 뭔지 알아요 혹시? 페르시안 왕자인가? 맞아. 게임의 목적은 계산이 아니고 컴퓨팅이 아니에요. 경험을 만들고 이 놀이의 경험, 유희의 경험
만들기 위한 것들이 이제 하고, 그렇게 따지면 게임에서 만들어진 경험 요소들이 다른 정보 경험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조작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드, 스테이지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정보 경험에 영향을 많이 주죠. 멀티미디어화가 되는 것도 하나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왜 초이가 백과사전 엔카르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를 보는 데서 짧지만 동영상이 돌아가고 소리가 나오고 사진을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왜 그게 놀라운 일이냐면은,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는 뭐 스캔을 하든 소리를 스캔하든 뭐 이미지를 스캔하든, 그거는 사실 편집 방식의 동일화를 가져와요. 디지털로 가져온 건. 그래서 편집 방식이 동일하면 이종의 매체들을 섞기도 되게 쉽고 비슷한 객체 처리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로 소리도 땡겨오고 텍스트도 땡겨오고 거기에서 이제 되게 동일한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앱들도 혹은 소프트웨어들도 하나의 이제 독특한 경험을 만든다. 하이퍼텍스트 웹 경험은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클릭을 통해서 이제 페이지의 바다가 열리는 거는 테드 넬슨이 이제 어, 제너두라는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바네바 부시가 매맥스에서 상상했던 경험입니다. 연상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내가 그 정보의 바다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내 차는 브라우저야. 브라우저라는 이제 뚜껑 열린 차를 타고서 정보의 바다를 돌아다니는데, 사실 나는 이제 약간 고정된 느낌이지. 세상만 자꾸 이렇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죠. 홈 버튼, 백 버튼, 링크를 눌러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작 장치. 사실 뭐 자동차도 보면은 핸들과 브레이크, 악셀 이 세 가지로 돼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목적지가 되는 타겟이 되는 페이지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절차들을 어떻게 넘어갔냐, 그것들을 바꾸게 되면 다른 경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웹이 이제 링크를 쌓아놓고 정리한 이제 카탈로그인데, 카탈로그가 이제 프로세스로 바뀌어요. 경험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야후 초기는 카탈로그예요. 아마존은 카탈로그보다도 이 시퀀스의 절차. 여기 절차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CGV 같은 데서 예약하려고 그러면 어, 영화 고르고 어, 극장 고르고 그다음에 좌석 고르고 페이먼트 고르고, 그렇게 이제 창들을 옮겨가잖아요. 절차. 네. 모바일은 통신줄은 끊었지만 나하고 모바일은 더 강력하게 바인딩이 되잖아요.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험이 훨씬 더 물리적인 거하고 섞이게 되겠죠. 이 GPS에 의해 가지고 공간에 내재된 정보들도 읽을 수가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건물 뒤편에 있는 식당들도 알 수가 있고, 그 식당의 랭킹과 그다음에 뭐 선호 같은 것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길 찾기 할 때 턴바이턴으로 이제 길을 찾을 수도 있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변하죠. AR 경험은 어떨까요? AR 경험은 정보 경험으로 유니크할까? 포켓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AR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 좀 디스커션 좀 하고 넘어갈까요? 후만, AR의 미래를 어떻게 봐? 페이스북 포스트가 이런
세 개의 알고리즘과 메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포스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친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광고 페이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받고 얼마 만에 들어왔고 어떤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여기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절차는 질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추천도 내가 봤던 것,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들을 쭉 분석했던 것,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봤던 거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의 질서를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정보 경험에서 이런 알고리즘 경험으로 넘어간다고. 이 알고리즘 경험으로 가는 거는 당혹스럽다, 느낌이. 여태까지 경험은 하나의 좋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구축을 쭉 해왔는데, 알고리즘 경험은 알고리즘이라는 뭐 야만스러운 어떤 기술이 있고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그냥 당혹스럽고 말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AI 서비스를 쓰면 불신에서 맹신으로 어느 포인트에 확 넘어간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관의 경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주요 서비스들은 이제 점점 뭐 검색도 그렇고 뭐 뉴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알고리즘 경험 기반의 것들을 쓸 거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뭐 택시를 잡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식사 매칭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렇게 될 테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가 큰 일이지 기존의 정보 경험 UX를 만드는 거는 기존의 방법들로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결과를 제시할 때 근거를 다 노출할 거냐 아니면은 뭐 현재 기반으로 할 거냐 미래지향적으로 할 거냐 그 초이스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알고리즘에다 피드백을 줄 때는 길들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길들이기라는 게 조작하기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 왜 수빈이 고양이 길들이기 뭐 이런 것처럼 시간 많이 걸린다고.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게 알고리즘 인터랙션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명시적인 방법, 그 별 눌러주고 라이크 눌러주고 이런 것, 혹은 이제 직접 보거나 끝까지 보거나 뭐 그다음에 오래 지켜보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나는 이제 이런 더블 코리더라는 거를 인터랙션이 제시를 하는데 사용자들은 행동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는다고 누적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발견하는 프로세스를 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선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선제를 하거나 추천을 하고 사람은 이거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길들이기고 그 다음에 이 변화는 뭉근하게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수치나 기호로 제시하기보다는 굉장히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게 약간 이제 앰비언트 UX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스플레이나 글자를 읽지 않고 인터랙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은 뭐 집에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키친에서 고기를 구우면
공기청정기에 그 링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잖아. 그러면 뭉근하게 알잖아. 이런 걸 보통 발산이라고 그래요. feel thought라는 표현도 쓰는데 feel은 감정이고 thought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 섞여 있는 전달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탁기가 발코니에서 돌고 있는데 세탁 사이클, 헹굼 사이클, 지금 탈수 사이클 들어갔어. 위. 그러면은 소파에 앉아서도 알잖아. 책 보면서. 아, 지금 사이클이 어디쯤 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어펙트, 발산, 기호로 읽는다가 아니야. 숫자로 읽고 키보드로 입력한다가 아니라 앰비언트 UX, 우리의 주변 시야. 이 눈동자로 보는 거는 글자를 보는 거고 이 하얀 쪽으로 뭔가를 보는 거야. 뭐가 변하는 것들. 그런 걸 발산, 앰비언트 UX라고 해요. 후만 씨 차 못 타요? 저는 BMW 3 시리즈 타고 있습니다. 그 BMW 3 시리즈도 실내에 그 실내 라이팅이라고 그러나? 뭔지 뭐 이런 게 앰비언트 라이트요? 앰비언트 라이팅이 있어.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로 놓거나 에코 모드로 놓거나 그럼 이제 색깔이 바뀌어. 근데 그거는 읽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나에게 이제 배경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지. 자동차에는 그런 게 많아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읽을 거는 앞에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 페리퍼리, 외부적, 주변적으로 준다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인공지능하고 인터액션이 혹은 알고리즘과 인터액션이 다분히 주변적으로 발생한다고. 페이스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판을 리프레시 해가지고 새로 딱 했을 때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스캔하고 그냥 거기서 벌어지는 그 판들의 조합을 갖다 뭉근히 읽는다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익스피리언스의 방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보 경험은 대응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명료한 반면에 알고리즘 경험은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다르다는 거지.